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이런 문자들로 이루어진 다항식도 뭐가 가능하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울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항식의 덧셈이나 일반적인 숫자의 덧셈이나 연산 법칙이 동일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숫자에 대한 곱셈이나 다항식에 대한 곱셈이나 연산 법칙이 동일해. 이 연산 법칙이라고 하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역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숫자 더할 때나 문자 더할 때나 더하는 방식이 똑같고, 숫자 곱할 때나 문자 곱할 때나 곱하는 방식이 똑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얘도 6이고 얘도 6이면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뭐라고 이름을 붙여? 교환 법칙 그래요. 그것처럼 문자를 계산하더라도 A랑 B랑 곱할 때나 B랑 A를 곱할 때나 결과가 똑같대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뭐라 하냐면 다항식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과서를 보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형광펜 밑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한 교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설명을 하냐? 숫자의 곱셈이나 문자의 곱셈이나 방식이 같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거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고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뭡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결합 법칙 들어봤어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수학에서 결합이 뭐야?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럼 괄호를 얘기해. 괄호를 어디에다 두나 결과가 똑같은 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곱셈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셈 2 곱하기 3 곱하기 5, 괄호를 여기다가 붙이나 괄호를 여기다가 붙이나 결과가 같은 것을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2와 3을 결합시키나 3과 5를 결합시키나 결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괄호를 앞에 두나 뒤에 두나 결과는 같아요.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시작 6, 5, 30.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 2 곱하기 15는 30. 얘도 30, 얘도 30이니까 결과가 똑같잖아. 이런 것들 하면 뭐라 그래? 시작 결합법칙. 그러니까 A, B, C 제곱 D, A, B, C 제곱 D. 얘를 먼저 계산하나 얘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는 뭐하다? 시작 같다. 이것도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구나, 숫자나 같은 방식이구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잖아.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뭐게? 분배 법칙. 저 때는 배분 법칙 그러기로 했었는데, 분배 법칙, 분배하는 거죠. 숫자에서 분배 법칙 이거야. 2, 3 더하기 5 이렇게. 괄호 먼저 계산한다고 들어봤어요? 이게 뭐야? 시작 8. 얘는 뭐야? 2.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곱하기. 2랑 8이랑 곱하면 얼마? 시작 16. 16이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분배해줘도 결과 같아. 뭐를 분배하냐면 이놈을 한 번은 여기에다가 한 번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항에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2를 3에다 곱하고 더하기, 2를 이번에는 5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3 얼마야? 6. 2 곱하기 얼마야? 10. 그래서 얘의 결과도 얼마? 시작 16. 곱셈을 각각의 항에다가 분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 시작 분배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문자에서도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x,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2x, z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항이 총 몇 개 있니? 가로 안에 시작 2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각각 뭐 하시면 돼? 시작 곱해주시면 된다. 이걸 뭐라 그래? 분배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x제곱에다 x도 곱하고 y제곱도 곱하는 거니까 x를 총 몇 번 곱하겠어요? 3번. 중2 때 배우죠. 지수법칙이라고. 그래서 얘는 뭐야? 시작 y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x는
2번 곱했는데 한 번 더 곱했으니까 3번이 될 거고 Z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 시작. 분배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내가 저번 시간부터 올바른 수학적인 학습의 방향대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상태에 따라서 뭐 자연수의 뜻도 모르고 유리수가 뭔지도 모르고 물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벅차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안 돼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 2학년이 되든 거의 다 커버를 해드리는데 저희 의무이니까 중학교 수학까지는 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사이트 EBS에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안 지우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 EBS에 유일할걸? 제가 알기로는 EBS는 보통 1년이 지나거나 많아봤자 2년 지나면 삭제합니다. 강좌는. 그게 원칙인데 제가 진짜로 부탁드렸습니다. 지우지 말아달라고. 나 이거 8년 됐나? 7년 전인가에 찍어놓은 건데요. 보시면 젊은 정승재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로 이거 찍으면서 부장님, 본부장님, 사장님,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제발 이거는 제가 은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일부분까지 고3 수능 강사가 설명한 거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이 강의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관련 있는 이 공교육기관 EBS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강좌는 이 강좌밖에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뒤늦게 수학을 공부하려는 그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발 얘는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누가 전해줬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0일 수학 원래는 어떻게 만든 거게요? 50일에 끝난다 그래서 50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거 찍을 때 50강으로 끝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중에 사장님을 찾았어요. 저 50강에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여전히 기초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20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70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50일 수학인데 70일 수학인 거죠.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50강에 끝내야 되는 일개 강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70강 결제가 났어요. 진짜야. 정말이에요. 되게 힘들었어요. 70강 허락받는 거. 아주 55강까지 허용해 주겠다. 60강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러다가 70강까지 간 거라니까. 정말. 진짜. 채민이 태어났었나? 태어났겠지. 아주 어릴 때일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50일. 이걸 보시면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통분 약분을 설명 안 했거든요. 걔네들 빼고는 다 들어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짬나는 대로. 여러분 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미디어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간 내고 막 이렇게 보지 말고요. 진짜 버스 안에서만 들으세요.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기초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다가 좀 불편한 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 학생들은 그렇게 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명할게요? 다항식도 숫자처럼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였고요. 덧셈에 대한 건 두 가지인데요.
숫자에서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랑 같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런다고? 교환 법칙.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덧셈에 대한 두 개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시작.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는 것처럼 문자에 관련돼서도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가 같대요. 이걸 뭐라 그래?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함을 형광펜 칠해가지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구나. 하나가 더 있는데 결합 법칙. 2 더하기 3 빼기 5 2 더하기 3 빼기 5 선생님 이거는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뺄셈도 결국은 음수를 더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얘도 뭐가 시작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해요. 결합법칙이 뭔데? 결합이라는 게 뭐라고? 괄호라니까. 앞에다가 괄호를 붙이나 뒤에다 괄호를 붙이나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결합법칙 그래요. 5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시작? 0.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 이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래도 얼마야? 0 결과 같다. 이거 무슨 법칙? 결합법칙. 문자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c나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c나 이렇게 먼저 계산하나 저렇게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시작.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하냐면 다항식을 가지고 곱셈과 덧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밌어요.